제주도 장애인 체육회 한 종목단체가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건데 장애인협회는 특별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제주도 장애인협회 소속 선수로 활동을 했다 은퇴한 강모 씨. 지난 4월 종목협회 전무이사로부터 40만 원이 입금되면 협회 통장으로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단순한 행정착오인 줄 알고 돌려줬지만 5월과 6월에도 20만 원씩, 7월에는 원천 징수액이라며 6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줬습니다. 3개월 동안 140만 원이 오가자 강 씨는 동료들을 통해 알아봤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돼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재입금을 요청한 전무이사와 종목협회장을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3년도까지만 하겠다 얘기했는데도 올해도 계속 들어오니까 제 이름을 써서 부당하게 부정하게 서류를 냈구나. 그때 알게 돼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 전무이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돌려받은 훈련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유소년 선수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협회로 반납을 해라. 장애인 유소년 선수들을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자. 전무이사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주 금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종목협회장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전무이사의 개인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무가 개인적으로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처리를 한 것 같다. 사표 수리하고 본인이 경찰 주사받고 다 하기로. 강 씨는 경찰 고소 후 전무이사 지인들이 회사로 찾아오거나 가족들에게까지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온다며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 제주도 장애인협회도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 특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으로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 대한 조사 결과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징계 절차 진행을 최근 제주시 체육회로 이첩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는 추가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을 심사 중인 가운데 오늘은 기후 환경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환경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오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기후 환경 대책에 대한 의지 부족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30일 넘게 이어진 폭염과 평년보다 2배나 길었던 열대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올 여름. 바닷속 산호들은 녹아내렸고 양식장에서는 넙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에는 장마까지 겹치며 감귤과 레드향은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심각했고 콩나물용 콩은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가 코앞까지 다가온 건데 제주도의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기후환경국 예산이 260억 원이나 줄어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지사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산업과 투자, 혁신 등의 단어가 나오지만 기후와 환경 언급은 턱없이 적다며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오영도지사께서는 별로 기후 환경에는 관심이 없구나. 제주도는 기후환경국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아 예산이 줄었고 기후환경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단번에 노출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쭉 일관되게 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의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하는데 노출이 덜 된 것이지 관심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았지만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내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795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없어 사업 진행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이제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세수 부족으로 이제 지방비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30억 원이 매칭이 지금 안 돼 있죠. 이 모든 사업들이 4년, 5년 단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러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확보해가지고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방향을 빨리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화 에월포레스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정민구 도의원이 애월읍 지역의 물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제주도는 애월읍 지하수가 지속 가능한 용량의 176% 초과 개발돼 있다며 제주 동부 지역에서 수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은 하루 3,200여 톤의 상수도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상수도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상수도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으며 희생자 및 그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먼 타향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을 모습을 상상하면 유족들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평생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청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한 2, 3일 근무하니까 집에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상인가 뭐 거기에 걸려갔다고 그러면서 너는 안 된다 집에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저는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냥 계속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가에 대한 그 공권력 이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진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형님이 ROTC 했었는데 임관 때 탈락이 돼가지고 병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래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공무원 같은 직업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릴 때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한이 돼서 지금 성인 중학교, 야간 중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불행이 왔고 부모님도 물론 잘못했지만 두 분이 결혼하시고도 혼인신고도 안 했고 저를 낳고도 출생신고도 안 했고 저는 호적도 없이 20년 동안 2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사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금성호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성호 수리 이력과 조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12일째 해상과 수중에서 진행됐지만 실종자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로 제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지훈련 선수단 3천여 개 팀 5만 1천여 명이 제주를 찾아 3,3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과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직영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을 보강해 전지훈련 기반 시설도 확충합니다. 제주 MBC 등 6개 지역 MBC가 공동 제작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지역 생존과 지역 공생의 해법을 모색한 12부작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으며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지역 소멸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사례로 손꼽히는 다양한 정책과 모델을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추자도에서 하고 있는 무료 진료 사업을 내년부터는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에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사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보건지소나 경로당을 방문해 간이 검사와 수액 처방 등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신화가 없는 반쪽짜리 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추가 개발됩니다. JDC는 최근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에 대한 개발 보완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주 신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식음료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DC는 제2지구 27만 4천 제곱미터 부지 개발을 위해 사업비 1,7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1단계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